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신소재공학과 박사 1년 차인 박성주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지 조금 되셨지만 이제 이창원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오늘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이런 인터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에 작년 3월부터 부임하게 된 이창원입니다. 네, 저는 적외선 나노 광학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나노광학 연구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나노광학이라는 것이 광학 전문자들을 제외하는 건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노광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노광학이란 이제 말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노 사이즈의 물질의 광학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분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물질들이 이제 나노 사이즈로 가면서부터 광학적인 특징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응용 분야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양자점 같은 물질이 나노 사이즈로 가면서 이제 색이 바뀌거든요. 그런 독특한 이제 재미있는 특징도 있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란탄족이 도핑된 나노입자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란탄족이 도핑된 나노입자도 나노 사이즈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적용 분야가 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실 모든 나노 물질의 이제 광학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분야에 대해 홈페이지를 잠시 참조해 보았을 때 업컨버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업컨버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에너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신기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업컨버전에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에버런치 나노 크리스털, 즉 광사태 나노 입자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양변환이라는 분야가 말씀한 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고요. 사양변환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낮은 에너지의 광자를 흡수해서 좀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내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외선을 흡수해서 이제 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가해광선이나 이제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빛을 내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적외선이 몸속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고, 그 깊이 침투한 빛을 흡수해서 이제 좀 더 높은 에너지의 이제 자외선을 내뿜게 돼서 그런 자외선이 이제 몸에서 이제 세포를 공격하게 해서 이제 암세포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향변환이 일어날 때 비선형적인 특징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선형적이라는 특징이라는 말은 이제 빛에 저희가 쬐주는 레이저의 세기를 한 2배로 높여주면은 서양적인 물질은 발광세기가 2배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물질은 비선형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2배를 높여줬을 때 발광세기가 1000배 높아진다든지 그런 좀 많이 비선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입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이런 광사태 나노 입자나 이런 상향 변환 이외에도 현재 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합성을 하고 그런 합성된 나노 물질의 광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일이 저희 주요 업무이고요. 제가 발견했던 그런 광사태 나노 입자 이외에 또 더 다른 새로운 나노 입자를 이제 발견하고, 그런 새로운 나노 입자를 발견하고 개발한 후에는 이제 그런 입자를 활용해서 차세대 미래 기술에 이제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연구 방향성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박사과정 후반 그리고 포스트닥 과정을 거치면서 네이처 본지의 2편의 논문을 게재를 하셨는데요. 네이처 본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대학원생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영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네이처 본지 2편을 내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수행했던 연구가 네이처 본지를 목표로 하고 한 연구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사실 첫 번째 네이처 본지가 나올 때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의 입사 이제 인터뷰를 보는 와중이었고, 그러다가 입사 결정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졸업하고 회사 가야겠다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그 마무리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페이퍼가 네이처 본지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는 거구나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마무리 못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다음 네이처 페이퍼가 본지가 됐고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네이처 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을 의도치 않게 본 게 있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한 2-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이처 본지에 결국 게재되기까지. 근데 그 2-3년 동안의 기간은 매번이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문제가 재밌는 걸 같다고 해서 그 재밌는 걸 그냥 그대로 보고하면은 높은 그런 수준의 전화를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술에 얼마나 그 기술이 새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현상만으로 제출하기에는 그런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전화를 제출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또 네이처 같은 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이처 본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규명이 정확히 이론적으로 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규명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에는 이 기술이 어디에 쓰여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개선이 일어났느냐, 그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일련의 문제 푸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이 과정은 문제를 푸는데 제한 시간은 없어요. 저희 시험 볼 때 제한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이 문제 풀 시간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푸는 걸 즐기고 본인이 재미를 붙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가 정말 문제를 잘 푸는데 별로 문제 푸는 걸 좋아하지 않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나씩 가설을 세워가면서 이게 이런 걸까?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결국에는 좀 약간 좋은 페이퍼에 내기에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학위 과정의 후반기에 이런 좋은 저널들을 출판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학원생과 같이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어떤 조언이나 한마디가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박사과정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 알지 못하던 그런 적성과 흥미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적성을 다 알고 있고 본인의 그 흥미를 다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5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내가 연구가 정말 재밌어서 좀 더 계속 하고 싶고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만약에 내가 연구자가 내 길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무난히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연구의 나래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좀